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요즘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소득, 이것이 이제 많은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처럼 기본소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과 국민배당금이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허경영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때, 3위를 기록을 하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이제 허경영 후보의 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라는 측면들은 정말 뭐 좋은 정책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국민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니까 정말 국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허경영 후보의 국민 배당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정말 경제 민주화의 완성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경제 민주화의 완성이다. 이렇게 봐요. 이제 그동안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 허경영 후보의 국민 배당금은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중산주의, 그러니까 중산층주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뭐 고아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고아가 된 사람, 태어나 보니까 고아인 사람들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있고, 또 뭐 한부모 가족들도 있고, 또 집안이 워낙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공장으로 전전긍긍 하다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아버님이 이제 그 어머니를 많이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 처음에 무당이 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스님이 되셔갖고 나타나셨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이 친구는 초등학교만 다니고 이제 공장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데가. 예,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내쫓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산에다가 이 친구의 그 이렇게 숙소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이제 저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음식을 계속 갖다 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는 평생의 마음속에 그 아픔을 안고 살더라고요. 예, 참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은 이 허경영의 중산주의라는 측면은 이런 사람들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국민 배당금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허경영 후보의 그러한 지원 정책을 많은 후보들이 따라하는 거죠. 뭐 나경원 후보라든지 또는 뭐 이낙연, 또 뭐 이재명, 또 요즘에 보면 정세균, 또 많은 후보들이 뭔가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언론에서도 다 뭐 허경영 따라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는, 허경영 후보가 포퓰리즘을 한다. 예? 대중을 아주 인기를 위하여, 뭐 쇼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허경영 후보는 예산을 아껴서 우리가 국민에게 지원해 주자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늘려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제 제가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유심히 봤는데, 서울시 예산을 70%를 아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70%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월급도 안 받겠다. 판공비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예산 계획을 짠 거를 저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살펴봤는데, 정말 정확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허경영 후보는 예산을 아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업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게끔 상속세라든지 또는 증여세, 뭐 상속세 증여세로 발목 잡아가지고 기업이 활동 못하게 하고 우리 토종 기업들이 망하게 하고 우리 나라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겠다. 또 뭐 우리나라에도 금융실명제 같은 거를 폐지하여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유턴하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들, 또 해외 기업을 우리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 아시죠? 그쵸? 예,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수익을 내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를 보면은, 싱가포르가, 이제 말레이 연방에서 이렇게 독립해 나왔는데, 보니까, 뭐, 나라 너무 작아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어떤 위치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자 해가지고 여기에 기업들을 막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를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면서 여기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싱가포르가 굉장히 작지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일랜드도 보면은 뭐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굉장히 못 살아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핍박받았던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을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트위터 같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7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일단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기업들을 올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러한 제도, 그리고 이거와 아울러서 이 국민 배당금을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사회적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제를 시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기업의 노사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돈을, 우리가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일반 우리들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세금을 내서 그 세금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아껴가지고 우리한테 배당금으로 오니까 우리도 기업을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주니까, 이 나라에.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이 나라의 주주는 국민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말로만 국민 주권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정당 주권을 가지고 정당에서 다 지원금 받아 먹고 국회의원들은 각종 특권을 누리고 했는데, 허경영 후보는 이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경제민주화의 완성이네. 그리고 중산주의 정책이야말로 이것은 진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제 친구 해줬던 것처럼 만약 그 친구도 국민 배당금이 있었으면은 결혼해가지고 아마
또 자신의 그 마음속의 아픔을 잘 치료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은 연락이 끊겨가지고 저는 막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은 이러한 중산층주의, 중산주의를 따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을 주주로 본 거죠. 그래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굉장히 저는 그 위대한 정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경제 주권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가가 돈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돈을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이들 요즘에 얘기하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 세금을 올릴 것인가.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있고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제 사회민주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이 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섞어놓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허경영 후보는 중산주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경영 후보의 중산주의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떤 기업이 굉장히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익을 많이 내게 만들어서 그 세금을 아껴서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지자체 단체장, 또 뭐 의원들 이런 선거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새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아끼겠다, 줄이겠다. 그 지자체 의원들은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에 뭐 성폭력이죠. 성폭력. 성폭력 그런 사건들 때문에 정말 뭐 837억이라는 선거 비용이 들어갔어요. 선거 비용이. 그 누구 돈이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너무 우리 국민들이 신기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는 15% 이상을 득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쓴 선거 비용을 100% 받아갑니다. 그래서 뭐 약 33억, 뭐 약 28억 이 돈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 돈으로 받아가요? 다 국민 세금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호구라 그럴까요? 호구. 아니, 제가 국민이니까 제가 호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껏 세금 내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경영 후보는 여기에 분노를 느끼는 거죠. 분노를 느끼니까 돈을 아껴서 새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걸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왜? 경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국민배당금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책이다. 이거 로벨 평화상감이다. 로벨 경제학상감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정민태 저 사람이 아부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아부를 하지? 뭐 저는 아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부를 진짜로. 예? 제가 아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바른 소리 막 쓴소리 잘하는 사람인데, 진짜 제가 진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얘기 한 10몇 분 들어보니까 이해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은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3.3 정책 대학원에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3.3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